한국인들은 이제 벤츠 안 삽니다. 별을 이렇게 떡칠을 해놓으면 별이 오 잠깐만 너무 까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광고. 상관없습니다. 요즘 길에서 벤츠를 보면 너무 중국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의 지분 20%가 중국 국영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 기업들의 입김이 들어가서일까요? 그릴은 은색별 장식으로 떡칠을 해놨고 큼지막하게 큰 별을 하나 박아놨습니다. 실내도 옛날에는 우드톤의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흔한 플라스틱 소재들이 내부를 가득 채우면서 부품도 저가형 중국산 제품을 사용해 원가 절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벤츠를 짱츠라 부르면서 벤츠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박살이 났고요. 한국 사람들의 과시욕을 충족시켜주는 하차감 또한 저 사람 중국차 타네 하는 이미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한 달 전쯤에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몇몇 분들은 넷상에 열등한 하층민들의 현실 부정이라는 말들을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층민이 맞아요. 벤츠 살 돈은커녕 지금 국내산 차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원가 절감을 한답시고 저가형 배터리 제품인 파라시스를 쏙 넣었다가 인천 청라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난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외관과 내관 모두 중국스러운 디자인으로 변한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죠. 뭐 그래도 이해는 합니다. 실물로 보여드린 영상이 아니라 소스들을 활용한 영상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번 영상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좀 실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벤츠 대표 모델 중 하나인 E200을 대여해 왔고요. 제가 오늘 디자인도 하나씩 다 뜯어보면서 승차감이나 하차감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서 이 가면이 외부에서 찍기에는 시선 처리가 너무 안 되거든요. 헬멧으로 바꿔서 다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시선이 좀 잘 보이는데 제대로 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디자인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비율을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전장 약 4,950, 전폭 1,880, 전고 1,475, 휠베이스 2,960으로 휠베이스 대비 오버행 길이가 굉장히 잘 뽑혀 있어서 옆에서 보면 굉장히 좀 탄탄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FR 플랫폼 후드에 롱 후드와 긴 덱시2 엑셀이 살아있어서 정면에서 봐도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 라인은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벨트 라인은 불필요하게 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열 유리 라인이 망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하우스가 좀 적당히 남아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답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포인트가 이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가 지금 18인치거든요 18인치의 장점이 약간 승차감이 좋은데 공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를 보시면 굉장히 길게 쭉 뻗어 있어 가지고 길고 넓게 보여주는 효과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만 보자면 몸통 비율이 이 차의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멀리서 보면 약간 고급 세단의 느낌도 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장점이 이게 다인 것 같긴 해요. 일단 앞모습부터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작은 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대형 엠블럼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짜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그릴인데 별을 떡칠을 해놨어요. 누가 봐도 나는 벤츠에 하는 티를 팍팍 내는 느낌? 보통 명품 브랜드라고 하면 최고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 독창적인 브랜드 가치,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별을 이렇게 떡칠을 해놓으면 희소성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중국 사람들이 약간 별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범퍼 하단도 한번 보면 뭔가 좀 뚫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막힌 가짜 그릴이에요. 공기 흡입이나 브레이크 냉각 같은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과 잘 녹여서 넣은 것 같은데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눈에 많이 띄어서 눈에 거슬린다 정도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벤츠는 눈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이어서 헤드램프를 보면 기본 LED 방식입니다. 컷오프가 뚜렷하고 중앙부 하스팟 위주라서 좌우 확산이 넓게 퍼지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코너 진입할 때 바깥쪽이 좀 어두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측면에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반짝이는 포인트들이 좀 너무 많아서 짜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두 군데면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반짝거리니까 벤츠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치장을 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도 약간 좀 중국인을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후면으로 보면 이 별똥별 램프 보이시죠? 가장 짜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이 앞에도 별이 저렇게 많은데 뒤에도 이렇게 빼놓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웃기고 짜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넘어간다 치자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별 모양으로 따라서 빛이 들어오면 세련된 느낌을 줄 것 같거든요. 이 가해 쪽에 불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엄청 가볍게 보여요.
자,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트렁크 리드 끝단은 살짝 깎아서 튀어나오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540리터답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렇게 열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크기는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트렁크를 좀 닫아보면은 뭔가 좀 굉장히 덜컹거리고 가볍게 지금 닫히죠. 고급스러운 걸 하면 좀 묵직한 느낌으로 닫혀야 되는데 벤츠랑 느낌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하단에 머플러 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가짜거든요. 실제 배기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든 게 환경 규제 때문일 건데 원가 절감 때문인 건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짜쳐 보여요. 벤츠는 고급스러운 명품을 강조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그 명품에서 이런 짜쳐 보이는 플라스틱을 쓴다는 게 사실 이해가 좀 되진 않네요. 그래서 외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급스러운 세단 느낌은 나는데 좀 자세히 여기저기 좀 뜯어보면은 중국인들을 겨냥한 그런 디자인들이 너무나도 짜치게 보이고요. 원가 절감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들을 사용한 게 좀 많이 짜쳐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벤츠가 밀고 있는 그 고급스러운 느낌하고는 좀 많이 먼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 실내도 짜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짜쳐 보이는 느낌은 없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연출도 좀 나쁘지 않고 이런 인터페이스 반응 속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빨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9단 기어 박스 때문에 이게 핸들이 틀어져 있는가, 이게 제가 저번 영상 만들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핸들을 만져보니까 확실히 시트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지면서 핸들을 잡으면 오른쪽으로 좀 치우친 느낌이 듭니다. 이게 9단 기어 박스를 넣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의자를 옆으로 밀었다고 하는데 왜 정형외과 원장이 추천하는 명차인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벤츠 차들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와 핸들이 일치한다고는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어박스 때문에 여기 엑셀을 밟을 때 이게 여기가 닿아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도 운전을 살짝 해봤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벤츠의 진짜 단점이 뭐냐면, 자,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들리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시끄러운 것 같거든요. 이 차가 어쨌든 고급 세단인데 이게 약간 맞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운전석 시트 아래인데 아무리 안 보이는 곳이라도 마감이 이게 좀 실화인가요? 이거 하차할 때 잘못해서 걸리면 다 뜯어질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뒷좌석도 리뷰를 해보자면 벤츠가 굉장히 좀 넓었거든요. 아무리 좀 E클래스라고 해도 공간이 좀 많이 작아진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오너 드리븐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뒷좌석에도 사람이 탈 텐데 최소한의 편안함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에어컨을 보시면은 뒤에 에어컨이 나오긴 하는데 뒷좌석에 앉으신 분들이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요. 살짝 아날로그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소재도 보시면 플라스틱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외관부터 내부까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고급 세단들을 보시면 뚫려있는 구멍에는 막아주는 덮개 같은 것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냥 뚫려 있습니다. 이게 고급 세단인가? 그럼 이제 실내와 실내, 지금까지 이거 두 개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도로 주행을 한번 해봐야겠죠.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저속으로 좀 달리고 있거든요. 좀 많이 뒤뚱뒤뚱 거리네요. 달리는 주차장을 보면은 노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편입니다. 근데 E클래스 정도면 사실 이 정도 울퉁불퉁해도 약간 뒤뚱뒤뚱 거리는 느낌을 좀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를 지금 못 잡아주고 있어요. 좀 더 빠르게 한번 달려볼게요. 오, 잠깐만. 좀 밟아 보니까 이게 뒤뚱뒤뚱 거리는 게 좀 많이 심해지면서 사람 몸이 약간 이렇게 쏠리거든요. 조금만 밟으면 사고 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지금 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부 소리가 좀 굉장히 많이 시끄럽거든요. 외부 소리도 좀 잘 들려요. 운전을 장시간 하다 보면은 소리 때문에 피로도도 좀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들을 잘 차단을 해주는 게 고급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지금 차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벤츠를 제가 옛날에 S클래스를 한번 운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스티어링 힐이 묵직묵직했거든요. 아, 이게 고급 세단의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반떼 스티어링 힐을 돌리는 느낌이랄까? 이제 도로 주행을 나가려고 하거든요. 차랑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마스크를 최대한 쓰고 했는데 이게 시야가 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도로 주행을 나가려면 시야가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상 마스크를 벗었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많이 뒤뚱뒤뚱 거리네요. 여기만 타도.
자, 그럼 이제 지금 진짜로 도로로 나왔거든요. 좀 안전하게 한번 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40km로 달리고 있는데 진동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묵직하면서 이런 진동감 같은 게 없거든요. 지금 이 차는 약간 캐스퍼 타는 느낌이에요. 캐스퍼가 처음 나왔을 때 다 좋다고는 했는데 가장 단점으로 꼽았던 게 승차감의 그 진동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 느껴지네요, 이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있어서 한번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봤거든요. 브레이크는 좀 부드럽네요. 제한 속도가 60km거든요. 그래서 60km로 달려보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이 뒤뚱거림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계속 타니까 이거 좀 멀미 날 것 같아요. 지금 또 코너링 돌고 있는데 또 몸이 좌측으로 쏠리고, 약간 도로도 주행해보니까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거는 차가 좀 많이 가볍습니다. 약간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차가 가볍게 잘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붕 뜰 것 같고, 종이 비행기 잘못 접으면은 위로 이런 식으로 막 치솟잖아요. 치솟고 갑자기 추락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차가. 자,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차가 없으니까 한번 확 한번 밟아볼게요. 오, 픽셀 반응이 반바차 정도 좀 더 느리게 따라오는 느낌이고, 고속도로 같은 데 나가잖아요. 그런 데는 한 그냥 100km 이상 달리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럴 때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급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BMW 차는 안 이러거든요. 차 가격이 7천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팔려가지고 벤츠에서 프로모션을 지금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때 6천만 원을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6천만 원이라도 안 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총평은 왜 벤츠가 짱츠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은 차였어요. 계속 뒤뚱뒤뚱 거린다고 했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뒤뚱뒤뚱도 있지만 변속기가 약간 잘 따라와 주지 못하면서 변속감으로 약간 울렁거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울렁거림이 좀 더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을 열 때도 플라스틱이 닫히는 느낌도 너무 많이 들고, 벤츠를 사는 이유가 하차감 때문에도 이제 많이 사잖아요. 근데 하차감이 그렇게 있진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차에서 내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AS 같은 것들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타다 보면 고장이 날 테니까. 핸들이 고장 나서 그걸 AS 센터에 맡겼는데 핸들 하나 고치는데 8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 AS도 한번 고칠 때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금은 AS도 안 좋아, 승차감도 안 좋아, 디자인도 약간 중국스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사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벤츠의 오래된 역사, 고급스러운 분위기, 하차감, 조금 저렴한 가격에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구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벤츠 E클래스 200을 빌려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짜 실제로 타봤을 때 느껴졌던 포인트들을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이 차에 관심이 있거나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공지사항이 있는 게, 지금 제 채널에서는 아이폰 17 시리즈 중 원하는 기종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벤트 참여 방법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